좀 특별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서 키는 제일 큰데 나이는 가장 어린 중학교 3학년입니다.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님의 생생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일단 앞에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경쟁 같은 부분이나 또 굉장히 심각한 경쟁에 노출이 돼 있는 당사자로서 오늘도 이제 방금 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원서를 내고 왔는데 이런 사회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뭐 갈 필요가 없는 학교긴 하죠. 그래서 좀 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이게 다른 분들은 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그런 분들이지만 저는 그 정도 인지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저희 토끼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언론으로 중고등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매달 이제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작년부터 편집장을 맡고 있는 문성호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언론들에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학교 안에서 자율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하다가 학교 밖으로 이제 약간 내몰리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제 약간 타의적으로 이제 독립 언론이 된 건데, 그래서 4개 학교 32명이 모여서 독립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 극우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풀은 좌파 신문이니까 찢어버리자. 실제로 이제 저희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들을 장난식으로 말하면서 편집장이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면에다가 작년 이제 올해 6월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인데 6월이면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사진 넣었다고 막 종북 좌파라고 하고 막 찢어서 버리고 그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에 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 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 모욕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오늘도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에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노씨성을 가진 노현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노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비슷하다고 놀리고 막 그러는 현장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뭐 세 자리 숫자 이런 게 들어가는 곳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들어가거나 뭐 5.18 이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뭐 댓글 같은 데서도 정말 많이 달고 있고, 사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더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약간 유행을 시킨 단어죠. 뭐 드럼통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고, 이제 SNS를 통해서 거의 뭐 코로나 정도로 빨리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음모론, 뭐 드럼통 이런 것들은 다 음모론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고, 뭐 내란 관련해서도 이제 개헌 뭐 정당했다, 뭐 민주당이 뭐 수십 명을 탄핵했다, 이런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을 계속 공적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은 그걸 믿고 장난식으로 퍼날리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합니다. 특히 뭐 현중 문제 이런 것들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무비자 입국해가지고 장기 매매를 막 한다. 뭐 호신용품을 구입해라. 아마 실제로 후추 스프레이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SNS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뭐 자유대학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이슈를 소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뭐 장기 밀매 심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잠입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유언비어가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뭐 무작정 이런 유포자들을
뭐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가짜 뉴스를 필터링하고 혐오 표현이 뭐 중국 싫어하는 건 나쁜 것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모두 다 정치라고 싸잡아서 학교 밖으로 밀어내게 됐죠. 심지어 토끼풀도 정치라고 하면서 학교 밖으로 밀어내게 됐는데, 예, 그래서 사실 학교가 사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건전하게 지역 국회의원 만나고 시의원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배우려고 하는 기회 자체를 좀 틀어막게 되는 거죠. 학교는 사실 신성한 공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유아기의 그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학생들도 학교에서 약간 약하게 정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교 규칙 같은 것을 개정하는데 학생 의견을 수렴하거나 뭐 전교 회장을 학생들이 선출하는 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은평구의 이제 83% 중학교가 불온 문서, 탐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불법 집회 참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등교 중지까지 내릴 수 있는 중학교는 퇴학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계엄 터지고 나서 은평구 예일여고에서 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SNS를 통해서 올렸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너네 규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리게 만든 경우도 있고, 학생회 선거 과정 자체도 이제 아까 학생자치 말씀해 주셨는데 전교회장을 뽑는 게 저희 학교만 해도 3분짜리 연설을 2번 보고 전교회장을 뽑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인기투표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당선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토론회 같은 것들이 개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귀찮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선거에 학생들도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교육감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뽑는 선거에만이라도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여론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 학생들도 이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금 교육도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양쪽으로 양분화가 돼가지고 극단화가 돼서 서로를 계엄으로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대 진영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면은 이 청소년 시기부터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주장만 하는 건 아니다. 이분들은 다른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다면은 청소년 극우화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어떻게 초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민주주의는 사실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규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짜잘짜잘한 것이 하나의 소소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경험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간다면 이제 토끼풀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사회로 나간다면 파시즘, 뭐 극우 이런 자극적인 선동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